백신을 접종하거나 예방해야 되는 니즈가 생겼을 때 특정 타겟에 대해 또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보는 지표도 조금 다른 개념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백신, 어떤 새로운 타겟에 대한 백신 개발의 기회는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고령자 타겟 시장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일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차백신 연구소 상장기업이죠. 대표이신 염정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의 의견, 이것을 통해서 그 시장이나 아니면 그 산업을 좀 이해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직에 계시는 혹은 뭐 전직에 계시는 전문가분들 이렇게 모시고 그 섹터나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이죠. 그리고 바이오 가운데서도 백신, 요즘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투자자들에게. 지금은 또 되게 실망을 주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저기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차백신 연구소는 어떠한 그 백신을 만드는 곳입니까? 네, 저희 차백신 연구소는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이라는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차세대 백신, 그리고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 타겟은 조금 기존의 필수 접종 백신하고는 조금 다르게 성인용 백신, 또 프리미엄 백신, 그리고 특히 치료용 백신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이제 예방 백신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방 백신이 건강한 사람에서 감염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치료용 백신은 이미 환자들에서 또는 이미 감염이 되었거나 만성 질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서 자체 면역을 올려서 치료하는 면역 치료제 형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백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예방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치료까지도 백신에 다 포함이 된다, 범위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좀 별개로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성이 확 떠올랐는데, 코로나 백신이 가장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장 많이 박혀 있죠. 이 백신, 얼마나 시장이 큰 것인지, 혹은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 백신이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지금 종류로는 사실은 백신을 크게는 필수 접종 백신과 그다음에 프리미엄 백신, 예방 백신만 한정해서도 그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필수 접종 백신은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정기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맞게 됩니다. 그런 게 한 15종 이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 백신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성인들이 맞거나, 또 앞으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노인들이 다시 한번 맞아야 되는 노인용 백신들이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백신 하면은 그 어렸을 때 보통 장티푸스 이런 게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뭐 또 한때는 콜레라, 그게 같은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맞아요. 그냥 학교에서 맞으라고 그러면 그냥 가서 맞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또 뭐 독감 백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좀 선택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지죠. 없이도 지내시는 분도 있고. 이 백신, 근데 지금 뭐 노인용 백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맞아야 되는 어떤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독감의 경우에도 실은 이제 독감 백신이 개발된 것은 상당히 이제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맞고 있고, 또 매년 맞는 백신입니다. 독감 백신은. 그렇지만 노인을 타겟으로 해서는 백신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3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에서 효과적인 백신, 그래서 이제 특정 타겟을 둔 노인용 백신이 이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질환은 있었고, 이제 그 백신을 접종하거나
예방해야 되는 니즈가 생겼을 때 특정 타겟에 대해 또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대상포진 경우도 이제 필수 접종을 해야 되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일부 나라에선 필수 접종이고 일부 나라에선 필수 접종이 아닙니다. 50세 이상에서 맞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기존의 백신이 있었고 훨씬 효과가 좋은, 특히 이제 나이 많은 70세 이상에서 효과 좋은 백신이 비교적 최근에 다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은 또 사실 우리 그 직원들 가운데서도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거를 좀 봤었는데 네. 일을 많이 시키시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주나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백신을 맞으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한 번 걸렸던 사람은 자주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백신이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2017년에 나온 GSK 백신이 가장 효과가 좋다 그러고요. 그렇지만 얼마나 장기적으로 효과적인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2017년 허가 받아서 시장에 활동 많이 들어온 건 2018년이 넘어서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장기간 유효할 건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번에 코로나라는 갑작스런 질병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각한 기업들도 있죠. 그 그렇죠. 모더나 같은 경우. 네, 예. 맞습니다. 정말 그 이름 없는 조그만 연구소였다가 네. 갑자기 그렇게 여기 차백신 연구소네요. 네. 그 이러한 네. 그 질병들이 앞으로도 자꾸만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백신과 관련된 면역과 네. 관련된 이 기술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는 겁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염성 질환을 우리는 사실 천연두를 이제 정복하면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점점 감염성 질환은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최소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메르스 때 굉장히 치명적인 그랬죠. 이제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럼 메르스가 원래 없었냐면 있었던 질병이긴 한데 굉장히 특정 국가에 아주 로컬해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행이 자유화되고 또 이제 그 기후가 변화하면서 질병들이 더 많이 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같이 동시에 많이 개발이 됐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에 비해서 한참 늦어진 그리고 또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과 달리 뭔가 정부 지원책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왜 하여튼 이 코로나 백신 우리가 좀 빠르게 못했을까? K 방역 해가지고 또 한참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왜 백신은 개발이 좀 늦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백신의 기존 백신 플랫폼은 뭐 제조합 백신 또는 뭐 인액티베이티드 아니면 약독화 생백신 그런 백신 플랫폼들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백신은 사실은 mRNA 백신 아니면 바이럴 벡터 백신입니다. 그런 플랫폼은 이전에는 이제 모데나나 바이오엔텍이 연구는 하고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플랫폼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암 백신을 개발하거나 메르스, 사스 때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사스와 굉장히 유사한 사스코브2에 대해서 빠르게 내놓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임상 지원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을 말씀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플랫폼 하면 네이버 카카오만 떠올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백신 쪽의 플랫폼, 네. mRNA 플랫폼,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다른 플랫폼, 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신은 이제 뭔가 감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A가 들어오든 B가 들어오든 막아내는? A인지 B인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누군지를 알게 만들려면 뭐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면역 체계에. 그랬을 때 기존에는 그냥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는 이 A 바이러스를 죽여서 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감염은 아니지만 감염 비슷하게 느끼도록 이제 그런 게 백신의 기본 개념이었다면 mRNA는 A 바이러스의 아주 특정한 부분을 유전자로 집어넣어서 그 mRNA를 우리 몸에다 넣으면 곧
집어넣은 A 바이러스의 아주 작은 부분이 우리 몸에서 항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은 결국 항원과 면역 증강제 두 가지인데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항원 부분이고요. 그 항원을 이제 단백질 형태로 할 거냐, 뭐 유전자 형태로 할 거냐, 즉 mRNA 형태로 할 거냐,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DNA 형태로 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항원을 표시할 거냐라는 게 이제 백신 플랫폼이고요. 그 전에 쓰지 않았었던 mRNA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생산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안전성 이슈를 겪었고요. 또 하나는 이 백신 효과가 한 3달에서 길어야 4-5달 정도로 그래서 계속해서 부스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유행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엔데믹 상황에서도 그럼 서너 달에 한 번씩 백신을 부스팅 할 것이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 주변의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래 3번까지는 좋은데 네. 이제 아예 안 맞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3번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mRNA 백신 우리가 주로 네. 맞고 있는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이제 막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다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기존의 백신들은 상당히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 개발 기간을 통해서 안전성 검증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백신 개발은? 보통 10년을 잡고 있었는데, 10년. 네, 그러니까 초기부터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그 다음에 용량이 나타나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 그다음에 그걸 검증하기 위한 임상, 그리고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한 임상까지를 원래는 진행을 하다 보니 굉장히 오랜 임상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신속 대응이 필요했고 신속 대응에 적합한 이 플랫폼이 mRNA였고요. 그런데 이제 다 거의 지나가면서 보니 이걸 그러면 계속해서 맞을 것인가? 지금까지 해결 못했었던 점은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개발은 허가는 굉장히 늦게 됐지만 기존의 그 플랫폼을 사용한 노바박스 백신이 현재로는 안전하고 유효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백신인데 그게 더 안전성이 좀 더 뛰어난 거군요. 그게 이제 제조합 백신이라 그래서 원래 그 플랫폼을 사용하던 플랫폼이고 그래서 이제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속 대응은 못했지만 유효성 면에서는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요.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미 사용되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제 지속성도 충분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백신 연구소도 정말 뼈아프게 저희도 굉장히 대유행 초기에는 저희 면역 증강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적인 백신이 되겠다라는 가능성 확인은 굉장히 저희가 빨리 했는데 지금 항원을 개발하는 대량 생산을 하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 사실은 저희도 임상을 제대로 들어가진 못했었거든요. 이 타이밍이 중요한가 보죠? 그러니까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남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상업성 지금 면에서. 네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우리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엔데믹처럼 매년 맞는 백신이라면 훨씬 더 안전하고 그러니까 유효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속성이라는 것이 다른 우리 시스템을 이용한 다른 백신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속성까지 있는 백신으로 이제 지금 엔데믹 백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데믹 백신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미 코로나 백신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만드는 건 이미 늦었잖아요. 근데 엔데믹 백신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맞는다면 지금 이제 일상적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 대유행 상황이 아니라면 이걸 맞겠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mRNA 효능은 제가 이제 미국의 백신학회 갔다 왔는데 뭐 3개월이라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효능이. 네,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맞을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나왔었던 그 우한 스트레인에 대해서 만든 백신에는 잘 듣는데, 그 다음에 나온 특히 이제
뭐 베타, 뭐 델타까지 괜찮았는데 오미크론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백신 개념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임상을 하면서는 원래 백신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감염을 그렇죠. 막아야 되는. 그래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중화항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우리의 공격에 대해서 또 자기의 챌린지는 계속 변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어는 못하고 병이 중증으로는 안 간다. 그래서 임상을 이제 나중 후기에 개발된 백신은 얼마나 입원하는 환자의 숫자를 줄일 수 있냐, 또 중증도를 줄일 수 있냐, 얼마나 심각한 약을 덜 먹어도 되나, 뭐 이런 것으로 그 백신의 효능을 보는 방법이 바뀌었고요. 그런 효능이 좋으려면 세포성 면역 반응이 우수해야 된다. 그래서 백신을 보는 지표도 조금 다른 개념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데믹 네. 백신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개발돼야 네. 되는 백신은 기존의 컨셉의 백신이 아니라 네. 그냥 뭐 연 단위로 한 번 맞는, 그러니까 네, 효능이 네. 오래 오래 지속될 가는, 수 있는 네, 네. 그러면 mRNA가 아닌 다른 쪽에서의 네, 어떤 그게 더 좋지 플랫폼이 않을까. 이용된 네. 그런 백신이 나와야 된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있고.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이신 건가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밀리는 거 아니에요? 외국 기업에? 아, 이거 백신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네. 아니 그냥 외국은 어떻게 좀 뭐 어디 대학교에서 연구한다면 그냥 바로 뭐 사가지고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지 몰라도 외국 제약 회사들은 정말 빠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리죠? 그러니까 그게 원천 기술이었고요. 지금 모데나나 바이오엔텍, 그러니까 파이자 백신이라고 하는 바이오엔텍의 독일 기업이 mRNA를 느닷없이 내놓은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mRNA 컨퍼런스라는 거를 수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독일과 보스턴이 양쪽에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mRNA를 가지고 어떻게 백신을 만들까라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의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다라는 점으로 저희는 그럼 생각이 모더나는 정말 듭니다. 천운이 네, 그 맞습니다. 모더나 입장에서는 코로나 발병이 정말 천운이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오히려 또 그 두 가지 회사 말고 큐어백이라는 또 한 회사가 있었고요. 그 3자가 늘 그 mRNA 컨퍼런스 했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가장 앞서 있던 큐어백은 또 이번에 굉장히 백신 실패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mRNA를 무조건 연구를 미리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었군요. 또 뭔가 그러니까 네, 시장에 내놓을 때 근데 사실은 큐어백은 안전한 백신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용량도 줄이고 모디파이된 그런 액션들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효능을 무리하게 올리는 지금 이제 신속 대응을 한다는 점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 차백신 연구소를 포함한 그 많은 백신 회사들은 지금 그 엔데믹 백신,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긴 이거를 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근데 아직 나온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아직 엔데믹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용어만 그게 아니라 엔데믹이 끝나고 네,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돼야 팬데믹이 되는데 끝나고 엔데믹이 네. 됐을 때 네. 그때 된다. 그 루틴하게 쓰는 것이 현재는 지금 이제 저는 4차 맞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지금 엔데믹 백신이 나온다 해도 그냥 그거 맞으면 유효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네. 지금 나오면은 그냥 맞으면 지금 3개월마다 맞는 게 아니라 1년마다 맞으면 네.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그 허가를 받은 제조합 이제 저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노바박스이고요. 노바박스는 이제 임상 1, 2, 3, 4 거쳤잖아요. 지금 엔데믹 백신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상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 아니면 개발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데믹이라 그랬을 때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다른 걸 만드는데 코로나도 그럴 건가? 코로나도 매년 딴 게 올 건가? 같은 게 올 건가? 아니면 저희 같이 면역 증강 플랫폼을 활용해서 조금 달라지는 거는 백신 효능을 확장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는 가장 프로토타입으로 지속성, 유효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데믹,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변이나 데이터가 더 충분히 쌓이고, 네, 네. 그래서 뭐 오미크론 뭐 이런 식으로 네, 변이가 네. 아니라 딱 네. 확정이 되는 그 순간 그거에 맞는
그 유효성이 긴 백신 이거를 엔데믹 백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점이죠. 엔데믹 때 인플루엔자처럼 조금씩 변하면서 계속 다른 게 올지 아니면 고정돼서 한 가지가 올지.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네, 개발자. 개발한다. 일단 저희는 프로토타입을 해놓고, 근데 저희 회사의 장점은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저희는 이 커버리지를, 그러니까 백신의 효능의 범위를 이 변이주까지도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씩 바뀌어서 오는 정도는 한 가지 타입으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일단 그 모든 전사적인 역량이 이 엔데믹 백신을 개발하는 데 집중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백신 회사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아니면 따로 이제까지 좀 진행하는 어떤 프로젝트들 뭐 항암 이런 게 있잖아요. 암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료 중심인데 네.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개발이 연구가 되고 있나요? 근데 암의 경우는 예방을 한다 그랬을 때 암은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변이가 돼서 아닌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변이를 예측하는 예방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는데 저희 항암 백신의 개념인데 암이 걸렸고 뭐 수술이든 뭐 방사선이든 아니면 항암제든 되게 큰 덩어리의 암은 사실은 백신의 형태로 특히 이제 면역을 통해서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수술을 통해서 이제 큰 덩어리 암을 제거를 했어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암 백신이 효과적일 수 있는 거는 눈에는 안 보여서 수술로 떼지는 못하지만 암에 대한 암 특이적인 면역을 올리면 그거는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암 치료 백신이 될 것이다라는 개념하고요. 미리 하는 예방은 안 되지만 지금 치료한 시점에서 재발을 방지할 수는 있겠다. 이미 우리 몸에서는 그 암세포에 대한 노출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백신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암세포, 암항원에 대한 면역을 잘 올려주고 메모리로 연결시키면 저희가 이제 보통 5년 동안 재발이 안 되면 뭐 치료되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은 그 사이에 재발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기간을 늘려줘서 재발이 안 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이제 항암 백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 면역 증강제가 그렇게 항암 효과가 있는 CD8 T셀, 우리 몸에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그런 면역세포를 잘 유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항암 백신 형태도 개발하지만 면역 항암제도 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이 암세포를 죽이고요. 그럼 암세포가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물질은 면역 증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면역세포들을 이렇게 암 조직으로 끌어들이면 이 면역세포와 죽인 암 항원이 마치 그 자리에서 백신처럼 작용하는 걸 이제 인시추 백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형태의 면역 항암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도 어렵네요. 아주 근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mRNA 네. 플랫폼 또 지금 네. 차 백신 연구소에서 하는 면역 증강 플랫폼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기업들마다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mRNA, 우리는 면역 증강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회사가 설립될 시점에서 만성 비형 간염의 치료 백신을 개발해야 되겠다. 목표 시작 스타트 목표가. 네, 목표가 치료용 백신을 개발하자. 치료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알려진 면역 증강제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면역 증강 플랫폼을 개발하자. 라는 목표로 회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특허 등록이 다 된 저희 자체 고유 기술의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갖게 되었고요. 그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타겟은 만성 비형 간염이지만 여러 가지 백신에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더 확장한 것이 이제 항암 치료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 플랫폼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기업 혹은 그 연구소의 어떤 첫 번째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규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발전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랬고요. 또 기전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남들이 밝혀내지 못한 특정 기전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걸 발견. 기전이 뭡니까?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그게 되는지 아무도 몰랐었는데 내가 이걸 발견했다라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기다 몰라보면 이게 치료가 될 거고 여기다 몰라보면 이게 또 뭐 악화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교수님들은 그걸 활용해서 또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전까지 이제까지 백신 산업이 엄청 컸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미국 중심이고 네. 그거를 또 이제 우리 그 뭐죠? 그 위탁 생산하는 네네. 뭐 국내 예. 기업들 네. 뭐 조금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3개월 갈수록 이제 소비 욕구는 줄어들잖아요. 그 네네. 주사 예방 네. 욕구는. 그러면 이제 백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거는 이제 시장이 확 죽어간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줄어든다? 코로나 백신은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백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또 백신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 백신, 어떤 새로운 타겟에 대한 백신 개발의 기회는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백신으로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우리가 저는 잘 몰라서 네. 내가 코로나 말고 백신을 맞자 그러면 독감 백신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 다른 어떤 우리가 맞고자 할 만한 수요가 생길 만한 네. 기업들이 준비하는 그런 백신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 회사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백신 개발을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 노인이 되면 면역력이 쭉 떨어지고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 증강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신 즉 이제 ABC를 할 수 있는 그 항원에다 우리 면역 증강제를 넣으면 이제 보통은 효과 없는 것도 효과를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자 이런 쪽의 백신. 네네 특정 질환에 대한 그렇지만 이제 특정 질환.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면 홍삼이고요. 홍삼. 네, 그건 사포닌. 네, 홍삼이고요. 하지만 백신이라면 뭐 A 백신, B 백신 이렇게 어쨌든 타겟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노인에서 굉장히 아까 독감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타겟들이 폐렴구균 그래서 사실은 노인은 호흡기 감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망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망 요인이 이제 폐렴. 그러게요.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병원에 입원했다가. 네,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졌을 때 들어오는 그 폐렴을 못 막는 거죠. 아, 그래서 그 폐렴 백신도 저희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설사병. 사실은 저희가 노로백신이라는 그 이제 저희 말씀드린 노로바이러스. 네, 그게 이제 노로바이러스 설사는 일으키지만 회 먹으면 뭐 생긴다 뭐 그런 네네, 얘기 맞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백신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요양원, 뭐 또 아니면 아이들의 그 기숙사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해외 기업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그 해외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 여행자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시장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니즈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확 관심이 커졌는데 네. 어떤 어떤 앞으로도 뭐 코로나 같은 어떤 돌발 변수의 어떤 백신이 아닌 다음에는 일단 기존의 현재 시점에서는 그 네. 노인 시장을 저희는 그렇게 예, 타겟을 합니다. 네. 생각하는 네. 그 시장을 이제 좀 크게 네. 보고 있다. 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백신. 네. 이거는 글로벌리 통용되는 뭐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차백신 연구소만의 생각이신 건가요? 저는 이제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예상치 않는 질환들이 또는 뭐 수명이 짧았을 때 발생하지 않았던 질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고령자 타겟 시장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일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수 접종을 안 하려고 이제 아이들 대상의 필수 접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국가 필수 접종 백신 경우에는 단가 너무 싸고요. 기업에서 재미없다 이거죠. 하기가 어렵다. 너무 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상이 어렵다. 임상이 왜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성을 성인에서 보더라도 효과는 아기들한테 봐야 되는데 누가 그 임상에 참여를 그렇죠. 하겠어요? 자발적으로 실험에 네. 참여해줘야 되는데. 네, 정말 수십 년 전에 제가 처음 백신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고아원에서 했어요. 그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원장님의 동의로만 할 수 있는. 근데 뭐 그 형식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현재 국내에서 이렇게 필수 접종 백신의 임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외로 자꾸 나가게 되죠. 그렇군요. 그게 아마 그 또 이렇게 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는 게 이제 제3세계 국가, 가난한 네. 빈국에서 네. 좀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그러한 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게 좀 논란이 되긴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네. 또 나오는 데이터가 또 활용이 되는 거니까. 활용이 되고 또 이제 사실 당사자들 경우에는 임상을 참여해서라도 거기서 이제 퍼지는 질환들을 막는 것도 맞아. 굉장히 임상 실험을 중요하고요. 한다는 건 뭔가 신약으로 치료를 네, 받는 네, 과정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